어땠었을까? 정민건축에서도 그 진실됨은 알아보는 것 같아요. 공모전이나 아니면 인턴을 했던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남의 자기소개서도 많이 보아야 되고 자기 자기소개서를 남한테 많이 보여줘야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보여줘야지. 출력을 하셔서 벽에 이렇게 붙여놓고 계속 보는 거야. 정민건축 설계 3그룹 진인수라고 합니다. 설계 3그룹 박선주라고 합니다. 1그룹 마동민입니다. 디자인 연구팀 소속의 이지수라고 합니다. 설계 2그룹 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건축 사업본부 유호정입니다. 개발기획본부 이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계 1그룹 강두원입니다. 안녕하세요. 4그룹 이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PM실 유성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설계 4그룹 안찬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설계 4그룹 김규현이라고 합니다. 정민건축 설계 3그룹 손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민건축 설계 4그룹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신입사원 안대섭입니다. 전준수라고 합니다. 전략기획실 미래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설계 1그룹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설계 4그룹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범진이라고 합니다. 되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소서를 쓸 때 대체로 좀 담백하게 썼으면 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꾸밈 없이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긴 말보다는 그냥 간단 명료하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심사위원들도 그거 다 있는데 오래 걸리시는데 그런 걸 조금 더 가독성 있게 짧게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성현님이랑 좀 동일하게 공감을 하는 부분이 솔직함이고요. 2차 심사 때 자소서를 아무래도 기반으로 물어보시니까 그거에서 이제 거짓말이거나 좀 어긋나는 말들이 있으면 분명히 다 걸려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솔직함 속에서 좀 구체적인 하나의 예시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을 한 권을 엄청 좋아했는데 그 책을 8번이나 읽고 실제로 그 프랑스에 갔었을 때도 8번 다 찾아보면서 거기를 갔던 경험을 되게 자소서로 구체적인 걸로 풀어냈는데 되게 진솔하게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제 자기소개서 읽었을 때 뭔가 그냥 인터넷에서 그런 퍼오는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거 굉장히 참고하면 좋은데 뭔가 더 제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솔직하게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었어. 거짓말 하면서 이렇게 자소설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소설로 쓰다 보면 결국에 나중에 이제 면접하거나 이럴 때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 살면서 해왔던 중요한 일들을 약간 리스트업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뭘 배웠는지 그리고 내가 거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됐는지 좀 더 남들과 차별화를 두고 싶어서 나만이 했던 활동이라던가 그런 프로젝트들을 녹여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제가 특별한 경험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어필할 만한 일이 있다거나 하면은 그런 거를 좀 잘 녹여서 그걸 바탕으로 무엇을 느꼈고 앞으로 회사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다를 좀 질문을 쭉 보고 그 질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얘기를 혹시 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질문 1번부터 5번까지 있다고 하면 1번에서부터 5번을 흘렀을 때 내가 결국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얘기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라라는 게 약간의 조언이었어가지고 그거를 좀 더 신경 써서 쓰면은 자기를 표현하는데 좀 더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서는 썼던 것 같습니다. 공감이 안 되시나요? 공감이 되죠. 지금 제 거 생각하느라고. 자기가 이 회사에 지원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 회사를 분석을 하고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 회사에 나는 이 강점을 내밀고 나가면은 좀 채용이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전략을 가지면은 어느 정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치 안에서 키워드들이 몇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키워드들을 가지고 이 질문에 이 키워드를 넣어야지, 이 질문에는 이 키워드를 넣어야지라는 전략이 어느 정도 세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전, 가치 뭐 이것저것 많은 키워드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이 제일 좀 중시하고 제일 좀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정림이라는 게. 그래서 뭐 회사 와서 저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제 입사 위해서 준비할 때 포트폴리오든 자소서든 이런 걸 준비할 때 내 설계 역량이나 뭐 이런 것보단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하고 뭐 즐기고 놀았고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풀어냈던 것 같습니다. 정린 건축에서도 그 진실됨은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 쓰면서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좋았습니다. 제가 준수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헤비타트 봉사활동을 다녀왔던 적이 있는데 마침 정림건축에서 또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부각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에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첫 문장에 거기서 이제 나를 한 번에 이제 표현 빡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적었었던 것 같아요. 소제목을 잘 지어야 돼. 그렇지. 맞아. 소제목 쓰고 이제 그 결론부터 먼저 나오는 거죠. 결론부터 먼저 나오고. 어차피 텍스트로 자기를 알리는 거라서 거기서 중점적으로 좀 들었던 거는 되게 신문처럼 써라. 그래서 만약 앞주제가 있으면 거기에 헤드라인을 적고 그 다음에 소주제를 적고 그 다음에 내용을 적음으로써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한 그런 포인트들을 찝어주는 자소서를 저는 썼었어요. 두 갈식으로 쓰라는 건가요? 그런 두 갈식? 그런 네. 거였죠. 그런 프로젝트 위주로 쓰면 아무래도 거기서 또 성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제가 학교 때 경험했던 거 위주로 자소서를 구성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경우인데 아마도 저 공모전이나 아니면 인턴을 했던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정림건축이 추구하는 가치가 더불어서 같은 좋은 공간을 만들자는 건데 그거와 함께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 저로서는 정림건축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 정림건축 대표님께서 그러면 지금 저의 프라이어리티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셔서 제가 정림 입사다 그렇게 말을 드렸더니 대답을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좀 기억에 났습니다. 그냥 청심환 하나 드시고 청심환.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냥 재택근무가 됐을 때 건축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봐 주셔가지고 생각 못했거든요. 되게 횡성수설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정림의 김경훈님께서 이제 질문을 실명 보면 괜찮나요? 아무래도 제가 했던 그 시험 봤을 때 이제 내세웠던 계획들이 되게 너무 컨셉추얼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거를 실제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건축주를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학생 때는 그게 한 번도 그 생각 자체를 못하는 질문이다 보니까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네. 마지막에 한마디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정림건축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손 들고 마이크 가져가지고 저 정림건축 꼭 오고 싶으니까 꼭 뽑아달라고 했는데 진짜 다 웃으시는 거예요. 정림건축 면접장 들어가기 이전에 같이 좀 얘기를 많이 하면서 분위기를 풀고 들어가는 게 되게 많이 좋게 작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 팀이었는데 그때가 딱 점심시간 이후에 토론 면접이었어가지고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서로 이제 말문을 튼 거죠. 우리끼리 이렇게 서로 질문하고 답변함으로써 진행이 되는 거라. 생각보다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게 그냥 1대1로 누군가한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지원한 사람들이 누군지도 알 수 있고 막 그렇게 크게 긴장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 지나고 나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드는 생각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뭔가 즐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토론 면접이라는 거는 처음 들었어요. 그때 갔을 때. 네. 그래서 먼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왜 토론 면접을 하려 하지?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토론 면접은
그 상황에서 누구를 이기는가 보다도 어떻게 내 개념이나 컨셉을 설득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같이 어울려서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PT 발표를 해서 제 작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 작품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대 경쟁자지만 작품을 제대로 듣고 또 질문도 좋은 질문을 하는 게 심사위원들한테 큰 점수를 받지 않나 싶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저희 팀은 5명이서 토론 면접을 했었잖아요. 4명이 붙었어요. 같이. 4명이요? 네, 저희 그룹에서 최종 합격을 4명이 같이 했어요. 화이팅! 정림건 쪽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보통 이제 면접을 그룹장님 분들이랑 이제 임원분들, 경영진 분들이 하시는데 그 사진이 다 나와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에. 그래서 그거를 출력을 하셔서 벽에 이렇게 붙여놓고 계속 보는 거야. 이 사람은 누구, 이분은 누구, 이분은 누구 이렇게 하고 보면서 가면은 이제 그러면 좀 친근한 거죠. 이제 그래도 뵀던 분 이렇게 내 벽에서 뵀던 분. 엄청 떨리지만 그나마 덜 떨리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다 출력해서 막. 출력까지는 안 해요. 이렇게 쓱 보긴 근데 이게 그 실물 크기랑 조금 느낌이 달라요. 네. 어떤 질문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강점을 말할 수 있는 질문을 어찌됐건 연관시켜서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받아도 여기서 유도해서 자기의 강점을 다 말하고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후회 없이. 네, 후회 없이. 일단 그날 전날은 아마 미용실을 다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머리 뭐 파마를 피는 건 아니겠지만 뭔가 깔끔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그게 뭔가 첫 인상으로 줄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 눈썹 좀요. 사실 옷 같은 경우는 옷에 대한 거는 되게 캐주얼하게 입고 와도 된다 라고 하셨지만 정장을 다 정장 입고 오셨어요? 네. 우리 중간중간 한두 분은 되게 캐주얼하게 입고 오셨던 것 같은데 그건 그래서 정림은 그거 복장에 대한 거는 괜찮을 것 같다. 여유로워 보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막 엄청 떨리거든 사실. 그 토론 면접할 때도 되게 많은 심사분이 계셔서 엄청 떨리는데 되게 여유롭게 말하고 이렇게 천천히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떨리면 또 빨리 말하게 되는데 그러면 또 가독성도 떨어지게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여유로운 척 하면서 조금 사실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거든요. 그런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심사위원들은 얘가 이런 질문 했을 때 어떠한 자기만 논리적인 체계로 차분하게 설명했느냐 그거를 보는 것 같아서 사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거여서 저도 엄청 떨었어요. 막 멈추고 막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그 외운 게 저는 제 머릿속은 한 3초 정도 느린데 제 말은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안 떨고 계속 할 수 있었어요. 저는 떨고 있으나 정말 달달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하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원래 되게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낯도 많이 가리고 딴 사람한테 얘기도 잘 못해요. 근데 그 날은 간절함 속에서 나오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드는데 진짜 장난 아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말을 딱 한마디 하니까 그냥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편하게 말을 하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주는데 마이크를 또 이렇게 제 목소리를 제 귀로 들으면 더 떨리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써놓은 스크립트를 보고 지수처럼 저도 엄청 달달 외웠던 것 같아요. 천만이 나오니까 그 뒤에 내용이 다 생각이 나면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최대한 그 자기가 PT할 내용을 최대한 내 마음이 편하게 잘 숙지를 하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떨리니까 그냥 아파트 앞에 공원 같은 데서 혼자 연습했거든요. 막 모의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그거 많이 떨리시는 분들은 그런 거 좀 준비하면서 자기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런 상황이 닥칠 거를 머리로 좀 생각해보는 것도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것도 굉장히 좀 큰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기소개였습니다. 다음에 뵙도록!